최근에 정말 많이 나오는 게 무인 사진관 진짜 폐업 정말 많이 나오고 기계 하나에 1,000만 원짜리인데 지금 100만 원도 안 팔려서 중고시장에 많이 나와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뽑기 기계도 엄청나게 매물이 많이 나와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한국 자체가 너무 트렌드가 많이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행이 쫓다 보면 이게 오래 가긴 좀 힘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업의 어떤 흐름, 어떤 주거의 흐름, 또 어떤 인구 구조의 흐름, 전체적인 거를 다 감안을 해서 어떤 게 잘 될지를 고민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냥 또 하나는 해외 사례를 많이 참고하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모든 사업이라든가 의사결정할 때 해외 사례를 많이 참고하고, 그중에서 일본을 되게 많이 참고하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는 일본이랑 거의 똑같이 갈 것 같아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럼 그렇게 봤을 때 말씀하신 무인 창고, 셀프 스토리지는 일본에서 아직도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20년 동안도 성장했지만 지금도 성장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제 주변도 그렇고 확실히 진짜 창업을 많이 하긴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창업을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이제 되게 데이터를 많이 보고 주변 사람들 의견을 많이 듣고, 그다음 워낙 저희한테 연락이 엄청 많이 오니까, 대기업의 평균 은퇴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혹시? 그 50인 50.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사를 다니다가 은퇴하는 나이가 50이에요, 50. 그러니까 저도 되게 놀랬던 게 뭐였냐면, 그럼 50에 은퇴를 하고 70까지라고 하면 20년 동안 뭘 하죠? 20년 동안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대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이 50세에 은퇴를 해서 새로운 라이프를 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실 50세면 엄청 젊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젊은 나이인데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디 이력서 넣어도 취직이 안 되고, 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 뭐 배달도 사실 조금 어렵고, 체력적으로 힘드니까 어렵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게 창업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창업을 본인이 직접 하니까 힘드니까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는 거고, 근데 프랜차이즈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창업을 할 때는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준비를 안 하고 창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좀 사실 좀 놀랬거든요. 산업에 대한 이해, 뭐 요식업은 요식업, 뭐 유통업은 유통업, 이런 업에 대한 본질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너무 쉽게 뛰어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 생존율이 10%밖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면, 이 회사를 나오다가 사업을 하게 되면 완전 다른 세계거든요.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 한 20년을 더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 2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좀 공부를 많이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것도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 부동산을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창업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창업이고 사업인 것 같아요, 부동산을 사는 것도. 근데 정말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부동산 자산이 진짜 못해도 뭐 2, 3억 하고 뭐 몇억 하는데, 이거를 그냥 시장조사 하나도 안 하고 남이 돈 번대라는 이야기만 듣고 그냥 투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쉽게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업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스터디를 하지 않으면 이 손실이 이게 너무 커가지고, 이게 뭐 몇 년을 감당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얼마만큼 피해 입을지 모르니까 준비를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산업의 트렌드라든가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런 공부를 많이 하시고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그 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정말 냉혹하게 창업이라든가 이 현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진짜 산업을 많이 보는데, 진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을 많이 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정말 많이 나오는 게 무인 사진관 진짜 폐업 정말 많이 나오고, 뭐 원래 기계 하나에 1,000만 원짜리인데 지금 100만 원도 안 팔려서 막 이렇게 중고시장에 많이 나와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뽑기 기계도 엄청나게 매물이 많이 나와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한국 자체가 너무 트렌드가 많이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행이 쫓다 보면 이게 오래 가긴 좀 힘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업의 어떤 흐름, 또는 어떤 주거의 흐름, 또 어떤 인구 구조의 흐름, 전체적인 거를 다 감안을 해서 어떤 게 잘 될지를 고민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냥 또 하나는 해외 사례를 많이 참고하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모든 사업이라든가 의사결정할 때 해외 사례를 많이 참고하고 그중에서 일본을 되게 많이 참고하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는 일본이랑 거의 똑같이 갈 것 같아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럼 그렇게 봤을 때 말씀하신 무인창고, 셀프 스토리지는 일본에서 아직도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동안도 성장했지만 지금도 성장하고 지금도 일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도 너무 전체 가구수 1%밖에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지금도 시장 성장성이 엄청나게 크다. 아직도 엄청나게 크게 성장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본에. 그 무인창고 업을요. 일본에서. 근데 한국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셀프 스토리지 무인창고 업이 뜨냐? 라고 했을 때는 결국 이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거든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주거비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결국 RIR이라고 해서 자기 소득 대비 그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이 RIR 지수라고 하는데 지금 이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결국 이게 1인 가구 증가랑 또 맞물리는 게 1인 가구 분들은 대부분 뭐 원룸, 오피스텔, 고시원 이런 데 살고 소수증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에 반해서 1인 가구 수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이런 분들이 그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이런 조그마한 고시원에 사는데도 뭐 거의 5, 60만 원 하고 뭐 원룸 한 100만 원 정도 하니까 이런 분들이 다 집을 맡기는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온라인 커머스,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이 다 온라인으로 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집에서 SNS로 물건을 파는 시대가 왔잖아요. 이런 분들이 다 집에 짐을 보관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 개인 창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다 이런 재고품 놔두면 집이 완전 이렇게 난장판이 되니까 다 개인 창고를 이용하는 그런 트렌드로 가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소득도 증가하고 있고 다 도시에 몰려 살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파트 비중이 엄청나게 높은 이런 현실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일본도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제 막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단계에서 지금 엄청나게 크게 성장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런 글로벌 트렌드, 앞으로 트렌드에 맞게 무인 창고 셀프 스토리를 한번 스터디 해보시면 아마 절대 실패는 하지 않으실 겁니다. 초기 비용이 한 1억 정도로도 창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다른 자산을 임대를 해서 다시 창업하는 걸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임대를 다시 셀프 스토리지를 창업을 하려면 일단 그 셀프 스토리지를 설치할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을 확보할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하거나 두 번째로는 임대를 해서 운영하거나 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셀프 스토리지로 전환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에서 그 보관함만 설치해서 바로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는 시설비가 전용평당 대략 150만 원 정도 발생해서 뭐 50평 7,500만 원 정도의 시설비가 발생해서 바로 창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른 어떤 자산은 임대차해서 운영하는 건데 임대차를 하려면 뭐 정말 저렴한 거는 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 막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있는데 이런 걸 임대차를 해가지고 거기에 보관함을 설치해서 셀프 스토리를 운영하는 방법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한테는 두 번째 방법은 그렇게 엄청나게 추천은 하지 않아요. 정말 저렴한 자산을 싸게 가져올 수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근데 이제 제가 추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어쨌든 이 부동산이라는 자산은 그 가격이 어느 정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자산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아주 저렴한 뭐 지금 경매로 나온 물건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가지고 경매로 나온 싼 상가 같은 물건을 낙찰을 받아서 거기를 셀프 스토리지를 넣어서 창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한 전용 40평 정도 기준이라고 하면 전체 한 1억 정도의 금액에서 다 창업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40평에서 월세는 대략 한 400만에서 5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실제로 기존 임대료에 대비해서 훨씬 더 높은 그런 임대료라든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지금 셀프 스토리지의 창업의 현실입니다. 맞아요. 예.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저희 아이엠박스가 운영한 지금 대략 지금 한 220개 정도 되는데 실제로 매각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매각 사례. 그러니까 원래 오랫동안 공실로 가지고 있다가 이거 어떻게 하지 막 고민하다가 요즘 셀프 스토리 뜬대 해가지고 아이엠박스를 넣었는데 그러니까 아예 통건물이 이제 아이엠박스였는데 실제로 그걸 보고 어떤 분이 그 신월동에 있는 그 건물을 매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에 신월동이 약간 그 개발 이슈가 있거든요.
뭐 지화되고 뭐 공원 생긴다 해서 그 약간 개발 이슈가 있는데, 근데 이게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뭐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 어떤 통 건물, 비어있는 건물에 아이엠박스가 들어가서 수익이 나니까 이 한 2, 3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 수익도 나고 장기적으로 개발 호재가 있네 해서 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건물을 다른 투자자분께서 매입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아이엠박스가 운영이 되는 거고, 근데 지금 공실로 방치된 그런 자산이 엄청나게 많고 한데, 계속 임차인 들어오게 기다리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으니까요.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셀프 스토리지 무인 창고업을 하면서 안정적인 수익도 내고 나중에 자산 가치가 상승이 됐을 때는 실제로 다른 분한테 매각도 가능하고 이렇게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업이 이 셀프 스토리 무인 창고업입니다.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어쩔 수 없는 게 지금 사실 혼자 한두 개, 이거 생각보다 되게 쉬워 보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창고가 있으면 되니까 그냥 혼자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폐업했어요, 지금. 대부분 폐업하거나 아니면 저희는 다시 연락이 와요. 자기가 이제 혼자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라. 그래서 운영해 주면 안 되겠냐 해서 저희가 이제 위탁해서 운영하는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 사업인데 생각보다 이게 신경 써야 될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결국 이게 부동산업이어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이뤄야 되는데 한두 개에서는 안 되고 막 몇백 개 정도는 운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단 아까 그 이 무인 창업 중에서도 아무나 출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QR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결제가 되면 출입문 열리는 이런 플랫폼도 세팅이 돼야 되고 보안 방법도 다 세팅이 돼야 되고 보험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슈가 이제 고객 응대가 좀 약간 쉽지 않으니까 고객 응대를 어떻게 자동화할지 또 이거 저희는 이제 AI 기반을 다 자동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규모의 경제를 이뤄서 자동화하고 무인화하고 해야지만 이게 운영이 가능하지. 이거 쉬워 보이네 하면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스터디 안 하고 그냥 창고 차려놓으면 오겠지? 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면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셀프 스토리지 무인 창고가 사회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앞으로 글로벌 트렌드는 주거비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주거 환경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글로벌 트렌드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거의 확실시 되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분들이 이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셀프 스토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열악한, 특히 1인 가구 위주로 엄청 이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게 셀프 스토리지고, 그 다음에 지금 공실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거든요. 공실 문제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한데, 이 공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 셀프 스토리지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창고 같은 경우는 뭐 지하에 들어가고 수익이 나기 힘든 곳에서 창고가 운영되기 때문에, 이 공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 이 셀프 스토리 무인 창고이기 때문에, 이 무인 창고가 실제로 기여하는 바가 엄청나게 저는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만약에 저희 임대인하고 아이엠박스가 계약을 하거나 임대인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 임대인 그냥 단순하게 아주 우량한 임차인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창업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러니까 원래 사실 창업이라는 표현보다 더 정확한 거는 아이엠박스를 임차인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아이엠박스랑 임대차 계약을 한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고, 다만 처음에 시설비를 임대인이 내고 그 다음에 이 임대료를 고정 임대료가 아닌 그 매출 베이스로 해서 변동 임대료를 내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 스타벅스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공식의 스타벅스라고, 그냥 스타벅스 아예 똑같은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실로 고민하거나 또는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싶거나 또는 건물의 자산 가치를 높이고 싶으신 분들이면 아이엠박스를 임차인으로 받으시면 됩니다.